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 채널 K를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에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 11 1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학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성원입니다. 날씨가 네. 오늘도 엄청 춥더라고. 거의 뭐 얼어 죽기 직전이죠. 지금도 좀 온도가 엄동설화입니다. 엄동설화. 제가 아침에 5시 반쯤 이렇게 나오는데 네. 영하 7도고요. 네. 그 체감온도 있죠. 네네. 체감온도가 영하 14도. 지금 모르겠어요. 그래서 영하 체감온도 나오는 게 별로 없대요. 그래서 오늘 저 개인 페이스북에는 영하 14도 화면을 딱 보여줘 올려요. 영하 14도요? 왜 14도? 체감온도. 체감온도? 체감온도 딱 14. 체감온도도 발표되는 데가 딱 있거든요. 왜냐면 이 성향이 중국 스타일이야. 왜요? 과장하잖아. 3,000년 만에 추위라고 안 한 게 다행이네. 그렇지 않습니까? 단군일의 최대 추위 이렇게 하시죠. 아니, 어떻습니까? 체감온도라는 게 발표되는 숫자가 있다니까. 아, 그래. 진짜요? 어. 그거 캡처하셔갖고. 이 사람아. 네네. 그 우리나라도 다 있어. 어딘가 보면 있어요. 체감온도 같이 나와요. 되는 거야? 체감온도는? 그게 그 바람 풍속 있죠. 네. 바람 풍속이랑 계산해서 나오는 게 있어요. 역시 공대생이 뭐 수학을 좀 하는 줄 알았더니 그런 거에 대한 네임이라는 게 있는 걸 몰랐구만. 그게 누가 체감온도가 그냥 몸으로 혼자 느끼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거 뭐 기준이 뭐야? 아니, 다 있어요. 찾아보면 다 나와. 구글에 다 나와. 그러면은 그거 체감온도라는 게 그건가요? 상의를 탈의한 채, 반쯤 탈의한 채 진도 나가야죠. 벌써 우리 피디님이 자기는 못 듣죠. 인이어가 없잖아요. 네네. 바로 욕을 뭐 하고 있어. 저 아저씨 왜 이러시냐고. 네네. 네. 시장은 오늘 마이너스 10포인트, 코스피 마이너스 10포인트, 코스닥은 마이너스 2포인트 가까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얘기했던 거가요. 딱 그들이 맞았어요. 혹시라도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유가가 또 확 올라갈지 모른다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빠졌다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하루에 등락폭이요. 텍사스 중진로 기준으로요. 하루에 9달러가 났습니다. 하루에 등락. 어마어마한. 63달러까지 떨어졌다가 68, 9까지 갔으니까 그게 확 올라간 진폭이 컸던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30%는 아니지만 1.5% 정도 올랐어요. 뭐 쉐브론이라든가요. 그리고 모빌 엑선 모빌 이런 것들이 올랐거든요. 근데 뭐 1.3, 1.5% 정도. 등락폭을 좀 보게 되면 등락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죠. 그러니까 진폭이 커졌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의 시장의 흐름이 되겠고요. 오늘 여러 가지 오늘 상황도 보셔야 되겠는데요. 오늘 보면 또 급락하는 주식도 있고요, 반등을 하는 것도 있는데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간단하게 훑고 넘어가죠. 일단 뭐 유가에 대한 영향이 계속해서 시장을 좀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뭐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이제 그 유가에 대한 흐름 보게 되면 여기서 이 등락폭 상당히 이제 크게 나타난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 시장에서 보면은 이제 뭐 유가가 이제 급등했으니까 어저께 빠졌던 기업들, 그러니까 뭐 정화주라고 일단 대표되는 그런 기업들이 반등인데 반등에 대한 폭은 그렇게 크게 진행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올랐던 기업들이 다시 이제 하락하는, 진짜 이제 코스닥 같은, 어제는 이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양호한 모습이었다면은 오늘은 이제 코스닥이 좀 별로 좋지 않은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한 흐름으로 전개가 되고 있고요. 시장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뭐 게임주만 한 게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농담 삼아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도 이제 일본처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소비가 1인 가구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그 배경을 보게 되면 일단 너무 척박하다 사는 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산모 세대라고 하잖아요. 척박하다? 척박. 척박. 네, 척박하다고. 왜냐하면 이제 뭐 젊은 친구들이 내가 뭐 집을 사고 싶어도 집을 살 돈은 여력이 없고 그다음에 집값이 너무 높고 그다음에 연애를 하고 싶어도 연애할 돈이 없어서 지금 연애도 못 하고 뭐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기는 행복하네. 더 힘든 거지. 더 힘들어? 더 힘든 거지. 행복한 게 아니지. 더 힘든 거지. 그래요. 근데 네. 어쨌든 간에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이런 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1인 가구가 증가하는 배경에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선택 이런 것들이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다 이런 흐름이 계속되면 결국에는 혼자 즐기는 문화. 일본 애들처럼 혼자 가서 고기 구워 먹고 이러겠구나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모바일 게임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라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혼자 즐기는 문화니까. 꼼꼼 체크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아니, 그 꼼꼼 체크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분하고 얘기하다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바일 게임이 될 수밖에 없겠군요. 그 사람 만나지 마요. 왜요? 제가 1년 동안, 2년 동안 계속 그 얘기한 거를 자기 그 사람도 주워 듣고 하는 어디서? 내가 그래서 모바일 게임 얘기는 안 했었잖아. 모바일 게임 내가 안 하니까. 네. 좀 많이 하는 건 내가 알지. 그래서 모바일 게임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이제 이런 얘기에서 모바일 게임주가 앞으로 더 가겠네요.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뭐 그런 세태를 반영해서인지 아니면 경기가 안 좋아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최근에 또 만나보게 되면은 이 주택담보대출 급증하고 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주택담보대출 급증하고 나서 이 식음료 업계에 계시는 분들이 야 매출이 작살났다 11월 달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주택담보대출로 인해서 경기가 활성화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또 경기가 위축이 되는 이런 형태에 대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구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내수가 위축이 될 때 항상 이 불황형 소비로 뜨는 게 바로 게임주거든요. 그러니까 게임주에 대한 강세 배경에는 이런 것들도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초이노믹스를 디스하고 있는 거야? 아니요. 그냥 현상을 설명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요? 네. 하여튼 조사 좀. 주위의 이야기를 모아 주식시장에 녹여내는 재주가 있는 거죠. 아, 그래요? 네. 아이, 참, 이 친구. 네. 이 친구 큰일 날 사람이네. 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뭐요? 어? 네. 내가 얘기했죠. 이거 듣보잡 같은 거라고. 네네. 항상 내가 이해가 안 된다 그랬는데 너는 급락 맞고 있죠, 이거? 네네. 비트컴퓨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오늘 인피니트 헬스케어 비트컴퓨터. 인피니트 이거랑. 이거 뭔 잘못했어요? 네. 오늘 아침에 나왔고, 비트는 이제 보합권에 있다가 이제 급락을 했는데. 책임져요. 동아일보 기사였습니다. 동아일보 단독 보도인데 저는 이해가 좀 안 가는 그런. 동아일보 이제 또 디스하는 거야? 예, 예. 동아일보를 디스하는 거지. 왜? 왜냐면은, 어쨌든. 채널 A는 나 혼자 가는 거로 간다, 그럼. 저는 채널에서 불러주면 동아일보 디스 안 하지.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삼성전자에서 헬스케기 사업부에 대한 쪽을 삼성 메디슨으로 합병시키기로 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안 할 거면 안 하면 되죠. 뭐 메디슨으로 넘겨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건 삼성 메디슨이 하는 건 삼성이 하는 게 아닌가요? 삼성 메디슨은 어디 뭐 독립법인인가요? 그래도 삼성전자 네. 품에 있을 때랑 나갈 때랑은 분위기가 다를걸? 뭐 그렇긴 하겠지만 그러면 네. 삼성전자 뭐 일단은 그럼 메디슨을 누가 주인이죠? 메디슨도 65% 이상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나 형님 거지 뭐. 그렇죠. 이걸 놓고 보게 되면 그 사업부에 대한 이관인데 이거는 이제 기자의 해석이거든요. 기자가 이제 이렇게 놓고 봐서는 삼성전자에서 헬스케기 사업부를 포기한 것이 아니냐. 헬스케기 기기 사업을. 근데 여태까지 일련의 흐름을 봐서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그 기사의 내용에 의해서 일단 변동성에 대한 쪽이 좀 커지고 있다. 이쪽 기업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메디슨이 하는 건 삼성이 하는 게 아닌지 일단 그거를 되묻고 싶습니다. 아 저는 잘 몰라요. 아직도 네네. 잘 모르는데 제가 말하는 헬스케어는 일단 제약 있잖아요. 제약. 네. 제약. 그 바이오시밀러 쪽이랑 네네. 바이오시밀러 쪽이랑 거기서 첨단에 들어가는 뭔가 그 뭐 혈관이나 뭐 이런 등등이 말하는 거죠. 여기서 소프트웨어 뭐 이거 한다는 건 아직도 전 이해가 안 돼요. 지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큰 그 아주 니치 마켓이잖아요. 네. 그 예를 들어서 의료 장비 기기 이런 것들이 그거 삼성이랑 뭐 하라는 생각 들고 있거든요. 워낙 해외 브랜드, 유명한 브랜드들이 몇 개 있을 거라고요. 네네. 그게 그리고 크게 많이 쓰는 것이 아닌데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데 네. 여하튼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주가 오늘 떨어지는데 이게 뭐 동아일보 기사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삼성전자에 직접 하는 것보다 계열사로 툭 얹어준 거는 물론 언젠가 거기서 잘 되면 다시 또 품 안에 앉겠죠. 네. 여태까지의 경험을 보면. 그래서 저는 호재는 아니다라는 생각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는 저도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보죠. 말이 나온 네. 김에. 오늘 상대적으로 지난주에는 SM이었고요. SM이 한번 뭐 뉴스에 나오더니 이번에 또 YG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연말까지 가면 YG가 이기겠어요? YG가 절대 안 그렇죠. 절대 안 그래. 그럴 수가 없죠. 네. 뭐 일단 YG가 잘하고 있고 어제 뭐 힐링 캠프 나온 효과인가요? 뭐? 힐링 캠프. 그러니까 힐링 캠프에서 엄청 빨아줬다며. 예, 거의 그쵸. 뭐 홍보 방송했다며. 홍보 방송이고 양현석은 뭐 이 시대가 나가는 최고의 엔터테이너고 제작자고 그죠? 네, 그런 상황인 건데 지금 보게 되면은 YG가 텐센트하고 같이 손을 잡고 YG가 지금 이제 제작 콘텐츠 제작과 제작을 함께 하기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슈퍼스타 K 뭐 이런 이제 그 뭐라 그러죠? 그런 거를 오디션. 오디션형 프로그램에 대한 쪽뿐만 아니라 컨텐츠에 대한 동시 제작에 대한 쪽을 같이 하기로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걸 보게 되면 일단 YG가 사업 다각화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어쨌든 간에 SM보다 항상 더 한 발 더 앞서가는 누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누가? YG죠. 메롱이다 이 사람아. 왜 메롱이야? 뭐 SM 하는 게 뭐 있어 요즘에? 참. SM 하는 게 뭐 있어? 뭐 패션을 하기를 해 YG처럼 화장품 사업을 그래서 하기를 돈 해. 벌었냐고요. 이제 앞으로 벌 거래. 돈 벌었냐고요. 액션을 취해야 돈을 벌지. 그러니까 SM처럼 입 다물고 하고 감 떨어지길 기다리고 돈 벌리겠어요? 무슨 소리 하세요? 네. 전 이수만 회장의 어록을 중요한 시점마다 어록이 있는데요. 벌써 2000년 초반, 2001년인가로 기억하는데요. 네. 그때 막 뉴스에 막 2001년에 얘기 나오는 거 막 뉴스 나오는데 자기네 해외를 봐야 된다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자기가 3년 동안 투자한 애가 있다는 거예요. 3년 동안 미리 준비해서 일본의 시장을 보고 한 게 보아거든요. 네.
그러다 2007년쯤 됐더니 이제는 또 뭐 중국을 봐야 된다는 거야, 이제는. 네. 2007, 8년에. 그래갖고 지금 사라진 소리인데 아직도 소속사는 SM 있는 중국 여자가 한국에서 데뷔한 적이 있어요. 이름은 제가 까먹었는데 몇 번 텔레비 나다가 뭐 잘 되는 케이스는 아닌데. 그 다음에서 자기가 이제 중국 애들을 여기 와서 중국에 할 거를 키운다는 거야. 그게 이제 예전에 몇 명 끼워넣기가 있었고, 이제 XM이 나온 거잖아요. 네. 저는 그런 것들이 보면 장기적으로 정말 모든 것을 어우러서 가는 것은 SM의 이수만 형님이고, 저쪽은 YG는 이제 잘하고 있죠. 저도 엔터테이너들은 좋아하지만은 지금 제 입장에서는 너무나 많이 벌리고 있어. 벌리고 있고 돈을 너무 많이 투자를 하고, 뭐 증자도 하고 막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순수하고 깨끗한 거는 SM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죠. 그리고 YG도 맞아. YG는 이제 제작 쪽 많이 들어가면 좋겠죠. 근데 네네. SM이 이미 제작까지 들어가고 있다는 거 그런 게 좀 매력적이 아니란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100%이기 때문에 이렇게 좋아도 말할 수 없는 우리 또 법적인 테두리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 얘기는 거기까지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보니까 네. 어제가 이제 대상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급락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상. 예. 어제 보고서를 보니까 보고서 내용이 아주 간결하더군요. KDB 대우. 연먹이지 말아라. 대상 IR 담당에게 엿먹이지 말아라.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썼어요. 내용을 보게 되니까 지금 대상에 대한 쪽은 신뢰가 우선이고 소통이 문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엿먹이지 말아라 이거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대상의 2분기 연속 실적이 하회한 것에 대한 어떤 애널리스트들의 불만. 그러니까 지금 실적이 안 좋은 건 알았지만 그거보다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다. 애널리스트가 왜 갖다 핑계를 대? 자기가 잘못하고 나서. 그거 가이던스를 회사 측에서 제가 그 애널리스트 알거든요. 네네. 나랑 같이 일했던 친구거든. 아마 안 봤는데 있는데 저랑 친하지는 않아요, 솔직히. 네네. 예? 근데 그렇게 썼어? 네, 그렇게 썼습니다. 아니, 그리고 그러면 애널리스트가, 내가 두고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요. 애널리스트가 거기 IR 담당자 얘기한 거 다 듣고 와서 그대로 다 받아 썼다는 거야, 뭐야? 그건 아니겠죠. 뭐든지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지. 틀린 걸 갖고 어떠 항의래. 그쵸. 그건 아니라고 봐요, 솔직히요. 근데 그거보다는, 우리 팟빵 어떤 분이 쓰셨던데, 네. 꼼꼼 체크본을 여기다도 쓰셨는데, 거기다 쓰지 마세요. 그거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 네. 보니까 이게 유기농 있잖아요. 유기농? 유기농 시장에서는 대상보다 이제 워낙 요즘 생협 이런 것들이 인기잖아요. 그쵸. 젊은 부부들, 여성분들. 저도 우리 집에 우리 집 매출이래. 우리 집에서. 그 집에서 장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 지출에 대부분이 한살림하고 초록마을이야. 우리 집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런 쪽에 많이 간다는 거죠. 협동조합 생기고 막 이런 것들이 작년부터. 그것도 있고. 네. 내가 어제도 꼼꼼 체크해서 얘기했지만 제가 허니버터칩을 먹으려고 이마트에 갔었잖아요. 네네. 이마트에 허니버터칩이 또 품절인 거예요. 그래갖고 아이씨 해갖고 그 비슷한 걸 샀어. 약간 좀 달달한 거 먹자. 그래가지고 요즘에 이마트가 새로 런칭한 그 PB 브랜드가 있거든요. 근데 의외로 괜찮아요. PB 브랜드. 예전에는 PB 상품 안 썼거든요. 자기 안 맞는데 자기가 그때 홈플러스 PB 상품 얘기했다가 X됐잖아. 주가는 올라왔잖아. 그랬어? 주가는 다시 올라왔어요. 그럼 뭐였어? 내가 얘기하면 빠졌다고 다시 올라가. 그래? 네. 사조시푸드. 에이, 뭐야? 오늘 봐봐라. 비트컴 또 어떻게 할 거니? 오늘은 빠졌지. 인피니트 어떻게 할 거니, 이거? 인피니트는 어떻게? 아니, 인피니트는 얘기 안 했었고. 인피니트 얘기 안 했다고, 이 사람아? 비트를 얘기했었지. 5천만, 우리 조국에 있는 사람이 다 알아. 자기가 인피니트 얘기한 거니, 이 사람아. 비트를 얘기했겠죠. 비트? 맞아, 비트 얘기했지. 사조시푸드도 오늘 이제 그 베링에 그 침몰한 것 때문에 주가가 좀 내려왔는데 어쨌든 이거는 뭐 지금 사고니까.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사조시푸드도 지금 움직이다 말다 이러고 있거든요. 제가 얘기했죠. 네. 기후 변화에 따라서 참치 산업 어려워진다 얘기했어요. 저는 분명히. 네. 예. 근데 사조사 참치가 된다 안 된다 그건 거에 대해서 노 코멘트. 근데 또 떨어진 건 오늘 아쉽죠, 그거는. 네네. 사고였다니까. 그래서 당연히 되겠죠. 지금 무슨 얘기하다 말았는데 그 PB 상품이 사람아. PB 상품에 대한 쪽을 사 먹었는데 그 허니 하여튼 팝콘을 사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애들 뭐 맛이 있을까 하고 팝콘 애들이 짜서 잘 먹을 텐데. 괜찮더라고. PB 상품이 의외로 괜찮아서. 그 소디움이 워낙 많아서 애들 먹으면 안 돼요, 별로. 많이 먹지 마요. 근데 딱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게 PB 상품들이 팝콘도 괜찮고, 지금 보게 되면 제 유자 소스도 사다 먹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PB 상품이 의외로 괜찮은 거예요. 그거 보면서, 이쪽이 매출이 좀 타격이 있겠다. 그래서 1인용 그 레토르트 잘 만드는 애들, 그런 애들만 좀 주로 봐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햇반 잘 만들고, 뭐 카레 잘 만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이제 요즘에 보면은 삼계탕도 1인용으로 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냥 데우기만 하면 되는 걸로. 근데 맛도 괜찮아. 그래서 1인용 그렇게 사 먹는다고 집에 가서 본인 어머니한테 가서 말씀해 보시죠. 우리 며느리가 그걸 자꾸 먹이는데요.
안 먹이지. 안 먹여? 나는 안 먹지. 자기가 사지도 않는 걸 추천. 아니, 딱 보면서 이 사람 얘기한 거죠. 어떤 분이 쓰셨네. 네. 스타러브님이 벌로 엉덩이로 이름 쓰기라도 시켜야 된대 자기. 네. 아, 좀 빠져갖고 지금. MT 가면 하겠습니다. MT 가면. 다음 코너 넘어가죠. 네, 네. 네, 베스트 전문가 알게 된다 코너입니다. 근데 오늘 베스트 전문가 코너는요, 제가 네. 진행할 여력이 안 되네요. 왜 안 돼요? 오늘의 진행은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이승훈 대표가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이제 법적인 테두리에서 살기 때문에 네. 가겠습니다. 네, 소개해 주세요. 아, 아깝다. 한 방에 훅 보낼 수 있었는데. 네, 안녕하십니까. 아, 제가 아니죠. 꿀팁 체크하시네, 사람이. 지난달이었죠. 지난달 이제 수익률, 지난달 수익률, 이게 습관이 돼갖고 진행이 또 습관이 되다 보니까, 지난달 수익률 1위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현물 쪽이 주로 1위를 했었는데, 네. 지난달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또 있다 보니까, 역시 파생상품 쪽에서 이 수익률 1위가 나왔습니다. 네. 김경수 전문가님이시죠. 어떻게 1위를 했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경수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네.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는 자격증은 안 받았어요. 네. 시험조차 안 봤어요. 네. 왜냐하면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사태가 생길 줄 알고 공매도나 차익거래 이런 걸 제가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저의 엄연하게 제 의지를 갖고 해서 시험 볼 때, 네. 저 때는 볼 때는 그냥 쉽게 받았거든요. 몇 년 네. 다니고는 슬쩍 줬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걸 거부했습니다. 몸으로. 아. 반항했던 사람이에요. 예,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얘기를 하거나 무슨 진행을 하면요, 바로 그냥 감독원에 걸립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겠습니다. 그럼 형님, 그러면 그 자격증은 그러면 날로 받으신 거군요. 뭐요? 그 표현에 의하면. 어떤 거? 날로 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아, 일종? 네. 투자 상담사 일종? 네, 네. 그거는 거의 날려받았어요. 진짜요? 거의 날려받았어요. 부럽습니다. 근데 저보다 6개월 먼저 입사한 애들은 그냥 네. 거저받았고요. 저는 시험이라는 형식을 치고. 그래도 시험을 보셨네요? 시험 치렀죠. 네. 태어나서 마지막 시험 보는 게 겁니다. 인생의 마지막 시험. 인생의 마지막 시험. 네. 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달에 이제 수익률에 대한 쪽이 보통 이제 파생 우리가 하게 되면 어떤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내려갈 때 주가에 대한 흐름에 대한 쪽에서 이제 좀 많이 수익이 날 거다. 그래서 저는 이제 10월 달 정도에는 수익이 많이 나셨겠구나 하는데 그게 아니라 11월 달 지금 베스트를 하셨단 말이에요. 시장이 이제 올라오는 구간에서 베스트를 하셨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게 지금 어떠한 거를 갖고 베스트를 하신 건지 코스피 선물을 갖고 하신 건지 아니면 주식 선물을 갖고 하신 건지 이게 많이 궁금하거든요. 어떤 전략을 취하신 겁니까? 저는 지수 선물이랑 지수 옵션은 네. 안 했고요. 지수 선물, 지수 옵션 아예 안 하셨고요. 조금 비중이 한 2%? 2%. 네, 98% 주식 네네. 선물로. 그럼 대부분을 주식 선물로 해서 네. 올라왔으니까 거의 현물이나 마찬가지인데 일단 현물보다 높은 수익률이 나오니까. 그러면 지난달에 어떤 종목 위주로 해서 거래하신 거예요? 지난달에 종목을 꽤 많이 했는데요. 네네. 그중에 뭐 한국전력, KTNG, 네. 그 다음에 하이닉스, 네. LG 디스플레이, 뭐 그런 종목들은 매수로 많이 대응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도 대응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상승하니까 지수가 올라오는 네네. 상황이었으니까. 종목은 전체 보니까 한 50종목은 다 매매한 것 같아요. 50종목 대부분 매매를. 50종목 중에서 돌아가면서 다 매매. 왜냐하면 레버리지가 있으니까요. 주식 선물을 레버리지가 있으니까 좀 장기로 가져가기는 힘들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좀 단기적인 측면에서 주식에서는 2% 정도 수익 나면 털기가 좀 그렇잖아요. 네네. 세금도 근데 있고. 뭐 2%만 올라가도 레버리지가 기본적으로 7배 이상 정도 되니까. 네네. 제일 낮은 게 5.5배에서 네네. 제일 높은 게 9.5배 정도 되니까. 그럼 환산 수익률을 실제 자금 투입비 수익률을 하면 11%에서 네. 최저 11%에서 많게는 19%까지 나오니까 2%만 먹어도. 그냥 제가 물어보는 건 상관없어요. 상관없죠. 물어보는 거. 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5.5배, 7배 이게 왜 차이나요? 레버리지. 왜요? 왜냐하면 일단 주식 선물 한 계약이 현물 10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다 요구를 하면 누가 네. 주식 선물을 하겠어요. 그쵸. 그냥 주식을 하지. 네. 그러니까 주식 선물 삼성전자 예를 들면 120만 원인데 네. 10주로 구성돼 있다 그랬잖아요. 한 계약. 네. 1200만 원이죠. 네. 근데 그걸 증거금을 많게는 18%에서 한 11%만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1,300만 원어치 매도하려면 네. 1,300만 원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한 11%? 150만 원만 있으면 그게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신 게 그러면 그 주식 선물 계좌가 네. 따로 있나요? 아니면 주식 선물 그냥 선물 계좌에서 주식 선물 선물 같이 계좌에서 하나요? 같이 돼요. 선물 계좌에서 같이요. 네. 그러면은 주식 계좌랑은 별개고. 주식 계좌는 별개, 현물 계좌와는 별개고 지금 이제 주식 계좌를 쓰면 되고. 저 또 하나 질문해도 돼요? 네. 얼마 있어야 돼요?
1,500만 원이죠. 아, 그거 똑같고? 네. 예, 원래 이제 선물 개설할 때 증거금 네, 이제 1,500만 원을 이제 있어야 되고. 네. 또 궁금한 게 뭐냐,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거 내년에 이거 뭐 바뀐다, 뭐 제도가 바뀐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네, 바뀝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지금 선물 계좌를 트시는 분들은 그런 거 제도와 상관없이 계속 할 수 있나요? 아니죠. 뭐가 바뀌어? 끝났어요. 끝난 겁니까? 12월 29일자로 끝났어요. 뭐가 끝났어? 뭐가 바뀌어? 28일인가요? 교육을 받아야 돼요. 이제 교육을 받아야 되고. 네. 아이고, 아이고. 그게 오늘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아이, 우리 PD님이 이거. 아이, 이승원 대표가 나한테 죽을 죄를 졌네. 왜요? 아이고. 제가 2달 전부터 얘기했어, 안 했어? 했죠. 했죠? 네. 그래서 제가 또 바뀐다고 얘기했어요, 형님한테. 아니, 무슨, 이 사람이 심지어 5천만이 보는 방송 앞에서 거짓말을 해. 제도가 바뀐다는 얘기 내가 지금 3초 전에 처음 들었어. 제가 그럼 이걸 어디서 알아갖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 내가 누구한테 알아? 어디서 들었겠지. 제가 한 얘기를 갖다 흘려 들으신 거지. 아니지, 난 들은 적이 없어, 진짜로. 제도가 바뀌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또 옵션을 하려면은 또 그 1년 거래 경험에다 플러스 알파 또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아니, 교육반 자격증 따는 거, 이거? 원래는 자격증 있는 사람만 하게 하려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앉아있어서, 앉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디 강의를 그렇죠. 받는 아니요, 그냥 온라인. 온라인 키고만 있으면 돼? 네. 문제 질의응답 있어? 없어요. 그 저거 뭐야? 민방위 온라인 교육이랑 똑같아? 예, 그렇다고 보시면 민방위가 온라인 교육이 있다는 건 난 처음 알았어. 있거든요? 10년 전부터 있어요. 있어요, 이 사람아. 근데 왜 나한테는 왜 자꾸 오라 그래? 자기가 안 가면 되지. 우리 동네 동사무소. 큰일 났어, 이제. 민방위 온라인 제도는 엄연히 있어. 네. 그래갖고 직장에서 민방위라고 빠진 애들은 네. 혼내야 돼요. 네. 다 방법이, 주말에 집에 가서 해도 돼요. 그런 거예요? 그럼 당연하죠, 지금. 어디 PD가 뭐라고 내가 한번 얘기했다가 그 PD가 우리 본부장한테 가서 박살났어. 내가 얘기를 흘렸더니. 그렇군요. 그럼 그러는데요. 아니, 네. 그게 쉬워요. 저도 딸 수 있는 거예요? 아, 다른 게 아니고 그냥 기본적으로 듣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교육을 이수하기만 하면. 이수하고 이수가 어려운 건 아니고. 그러니까 뭐 질의응답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틀어놓고 몇 시간이죠? 근데 틀어놓은 게 이런 거 있잖아요. 30 5분마다 눌러주고 있는 거 있잖아. 그 자리에 지키고 한 있는. 30시간 되는 것 같아요. 30시간? 네. 30시간이요? 이승원 대표, 내 거 좀 해주라. 내 거 좀 해줘. 선물 거래 못하는 걸로 저는. 근데 30시간 동안 앉아서 일단 듣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일단 뭐 들어서 우리 그 고객분들이 나쁠 건 없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지겹죠? 대신에 좀 지겨워서 그렇지. 질문 하나 또 들어갑니다. 네. 아, 오늘 방송이 재밌어지네. 네. 제가 내용이 아니라 질문하는 거 아무 상관 없잖아요. 순수 네. 고객 입장에서 보면요. 네. 제가 2달 전에 이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네. 딱 2달 전인데 그게 10월 초쯤 됐을 거예요. 9월 말 제가 출장 갔다 왔는데 이 대표, 나 돈 벌어야 되겠는데 그거 하나 있나 알아봐. 그래서 물어봤더니 뭐 참 없다 그러는데 진짜 없는지 확인해봐야 돼. 모든 게 이 친구가 불명확해요. 삼성전자 우선주 선물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왜 자꾸 거짓말을 해? 없어? 없다니. 우선주로 어떻게 선물을 만들어요? 내가 2달 전에 그거 사고 싶다 그랬지? 예? 딱 하나 얘기했지. 그 얘기했죠. 삼성전자 우선주 왜 샀으면. 자꾸 없는 물건을 달라 그래? 옛날에 로보카 폴리 처음 나왔을 때 폴리하고 로이하고 엠버하고 헨리밖에 없는데 우리 아들이 머스티 영감 사달라고 쫄라갖고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럼 기간이 있어요? 3월물, 6월물 그런 게 있어요? 예. 그것도 있네. 369, 12 이렇게 갑니다. 그럼 장기 보유가 안 되네? 장기 또 있는데 아니, 이거 거래를 롤오버 돼요? 쉽게 예. 돼요? 손해 안 보고? 쉽게 되죠. 손해 별로 안 봐요? 수수료? 롤오버 할 때? 수수료 이런 거? 수수료를. 네, 수수료만 이제 부담하면 되니까. 근데 삼성전자 우선주에 안 만들어줘? 아니, 그게 기준이 있어요. 기준. 네. 그 봐, 이렇게 뭔가를 말씀하시는 분이랑 자기가 알았어. 없다 그러니까 내가 못 믿는 거지, 이 사람아. 알겠어. 기준이 그러면 뭐예요? 궁금한 게 잠깐이다가. 김경수 전문가님의 그 노하우는 네. 그러니까 이번에 노하우는 어떤 뭐 툴을 사용하신 겁니까? 아니면 본인의 이제 그 매매 스타일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확률. 확률? 네, 확률만 예. 썼습니다. 무조건. 어떤 거를 기준으로 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 그냥 이건 제가 쓰는 방법은 아닌데 어제 뭐 대상 같은 경우가 네. 10% 넘게 하락을 했잖아요. 하한가를 네. 갔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찬스가 얼마나 네. 있었는지 네. 쭉 일자별로 예. 하락폭을 검색을 해보면 쭉 네. 보면 한 10년 내 몇 번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네. 뭐 7% 이상 하락했을 때 예. 다시 반등하느냐 네, 떨어지느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쭉 봤는데 제가 어제 봤는데 대상이 2009년 최근 6년 동안 9% 이상 하락한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어제 네네. 처음이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그러면 이거는 네. 데이터가 없으니까 네, 접근하기 어렵다. 그런 식으로 제가 그렇게 매매를 한 건 아니지만 네. 그런 확률 분석을 통해서 매매를 했다라는 거예요. 주로 이제 확률 분석을 통해서 네. 매매에 대한 접근을. 그러니까
컴퓨터 로직으로 짜서 퀀트네요. 네, 퀀트예요. 네. 이 자리에서 이 자리가 저평가냐, 고평가냐. 그럼 보통 이제 10년치 정도 데이터를 이렇게 쭉 뽑으셔갖고 이 정도의 변동성에 대한 쪽에서 얼마큼 이제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그렇죠. 이걸 이제 다음날 어떻게 변화가 나타났느냐 네. 이걸 이제 기준으로 하신다는 얘기군요. 잘 하시는 거예요. 정확한 퀀트입니다. 아, 이 친구는 네. 나름 자격증이 있으니까요. 대화가 되는데 그런 질문을 해봤자 네. 여기 1600분은 도움이 안 된다고 내가 장담하고 있거든. 전 네. 실질적인 거 물어볼게요. 네. 기준이 있는데 네. 몇 종목이나 상장돼 있어요? 60종목. 아? 60종목? 네. 좋아. 딱 근데 너무 많긴 한데 근데 이번에 늘려준 거죠. 늘린 거죠. 이번에 원래 늘린 거예요. 60개로. 근데 그 중에서 거래 잘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네, 아, 있어요. 그럼 또. 안 되면 한두 주 사는 거야, 뭐 상관없잖아. 한 개야, 두 개야,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개인들이 하기에는 충분한 유동성이고 네. 뭐 한 몇 억 가지고 오신다 그러면 좀 버겁고 그런 상황. 아, 그래요? 네. 아, 그럼 보통 대형 주겠네. 다 대형주죠. 그 몇 억 조건이 갖고 하면은 있어요. 10배라고 쳐도 그러니까 몇십억씩 그 운용하는 거랑 마찬가지 현물에. 아, 그렇죠. 그러면 이게 운용하는 운용사 입장에서는 그대로 현물 시장에도 똑같이 해지를 해줘야 되잖아요. 내가 만약에 선물을 매수하게 되면은 내가 이제 이쪽 키움증권에서 매수하게 되면은 또 이제 이쪽 그 리스크 관리팀에서 또 똑같이 그 금액만큼에 대한 또 이렇게 매수가 들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주식 선물이 활성화되면 활성화될수록 현물의 유동성도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죠. 예. 네.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이제 실시간 해지 안 하고 종가의 막판에 왜냐하면 이제 샀다 팔았다 하게 되면 이게 자동으로 풀리기 때문에 마지막 매수 물량만 갖고 이렇게 종가에 이것도 마진콜 그런 게 해지하다가 있을 사고 거 아니에요? 나는 날이 있거든. 마진콜이 있죠. 아, 그런 거 있나? 네. 그러면 저는 이런 거죠. 저는 이제 나름 이제 미래학자잖아요. 네. 미래를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타이틀 하나 새로 생기셨네. 아, 미래학자. 미래학자. 주식 미래학자 하나 만들까? 주식 미래학 강의 해갖고 박사 하나 내가 줄까? 스스로? 아니 뭐냐면 2, 3년 후에 엄청 올라갈 것들이 좀 보이는 게 있어요. 네. 예? 네. 있거든요. 한국에서도 제가 네. 분명히 그렇게 갈 것 같은 게 있고 주가는 근데 뭐 매매하기도 싫고 저는 제가 네. 매매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니까 그러면 그걸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에는 제가 방송인도 저런 걸 할 수 있어요. 이때보다 모르는 거 있잖아요. 그런 살수 있는데 선물은 제가 알아봐야 되는데 그럼 저거 딱 하나 사면 살 게 있는데 그거가 선물이 없으면 방법이 없네. 네, 없으면. 그래요? 네, 대상 종목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현물 사야죠. 선물. 네. 그 옵션도 없나? 종목 옵션 이런 거 있어? 종목 주식 옵션인데 거의 유명무실하니까. 그건 거래가 안 돼? 네, 거래가 거의 그거는 없어요. 그리고 옵션은 항상 그렇지만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나 뭐 여전히 뭐 중국 주식이랑 미국 주식이랑 하려나? 중국 주식 뭐 그럼 뭐 안 걸려. 아예 주식 선물하는 주식 선물 너무 매력적인데 왜냐하면은 네. 이게 내려갈 물어봐야 때 되죠. 해지가 내려갈 때 대응이 안 되잖아요 사실 고객들이.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내려가는 구간에서도 상당한 메리트가 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 그런 거는 정말 이 주식 선물에 대한 쪽에서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지수 선물만 하시는 게 아니니까 오히려 내가 뭐 쉬고 싶을 때 원하는 대로 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지수의 방향성은 틀리더라도 이 종목이 올라갈 것 같을 때 또 반대로 상관없이 또 이렇게 베팅할 수 있다는 메리트 이런 건 충분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 더 네. 질문 들어. 그러니까 1등 했지 수익률이. 나는 오늘 너무 궁금한 게 많아졌어. 네네. 자기는 물어보는 게 수준은 높아 지금. 근데 시청자분한테 도움이 안 돼. 네. 냉정히 봐봐. 이거 너무 어려운 얘기하는 거야. 네네. 인정은 안 해주시네 이분들. 네.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거 이런 거죠. 그 종목을 예를 들어서 관심 있는 게 딱 있어요. 네, 종목 네. 이런 게 있으면 그걸 딱 사는데요. 그게 이런 거죠. 괜히 신용이나 네. 이 질문이 이거야. 신용이나 이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지금 5배, 4배 그냥 막 사잖아요. 서너 배 하고 증권 네, 40만 붙으면 네. 2.5배 사고 네. 이틀 안에 하잖아요. 네. 그거랑 이거의 장단점이 뭐예요? 이거는 어차피 거래비 훨씬 싼 거 아닌가 이쪽이? 훨씬 싸죠. 훨씬 싸요? 네, 훨씬 싸죠. 어. 일단 신용을 쓸 필요가 없고 신용을 하려는 분들이 거의 다 대형주로 가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어차피 대형주라면 네. 이쪽은 레버리지가 기본이 네. 기본이 5.5에서 9.5배까지 네. 주어지고 네. 또 신용이랑은 이미 그렇게 된다면 일단 증거금 레버리지는 일단 게임이 안 되고요. 훨씬 높고 네. 그다음에 리스크도 반면 높죠. 근데 기한이 없다라는 것. 내가 마진콜은 얼마 좀 들어와요? 몇 퍼센트 떨어지면? 마진콜도 그 한 종목만 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예, 네.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전체 네. 계좌에 대해 네, 한 네. 종목당 뭐 네. 마진콜은 뭐 7% 유증금 7% 뭐 이 정도 수준인데. 그것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뭐 마진콜이 나올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죠. 그렇겠네. 이 대표 또 네. 질문해 보세요. 저는 뭐 일단 주식 선물에 대한 쪽 우리 김성훈 팀장이
나왔을 때도 이제 주식 선물로 해서 수익률 게임 대회에서 지금 그 5위 하지 않았습니까? 5등 했다고 자랑질하지. 네네. 그 뜻이 이번에 지금 이 주식 선물이라는 상품 자체가 이제 제가 지수 선물만 이제 하시던 분들이 주식 선물에 대한 쪽에 눈을 뜨기 시작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높은 레버리지 효과. 이게 지금 뭐 개별주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시장에서 이제 계속해서 만약에 현물 쪽에서 30% 이게 되게 되면 확장되게 되면은 오히려 뭐 지수 선물 트레이딩에 대한 쪽은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현물보다는 이쪽이 훨씬 더 좀 낫지 않을까. 세금이 없어요? 네, 세금은 없습니다. 거래세가 없어? 그러니까 거래세 없어요. 거래세가 없나요? 네, 없어요. 거래세가 선물이니까 거래세가 없죠. 네. 세금 자체는. 그럼 대한민국 정부는 뭐 먹고 살아? 양도세. 대신에 양도소득세 내는 겁니다. 양도세 언제? 1년에 한 번? 네. 어떻게 내십니까? 1년에 한 번. 아직 정해진 건 없어요. 아직 정해진 건 네. 없습니까? 정해진 건 없어, 그동안. 수익에 대해서 아니요, 지금까지는 과세를 못했고. 네, 내년부터? 지금 올해 소득 앞으로 하겠다라고 하겠다라고 결정된 건 아니에요. 결정된 건 아니고. 아니야, 세금 프리야? 예, 지금은 선물이 지금 세금 프리인 게 왜냐하면 세금이라는 건 현물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거든요.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계약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내가 청와대 정책 제안에서 돈 받아 먹어야지 세금 내자고. 그거 이미 하고 있어요. 한나라당에서. 한나라당은 새정치연합이. 새누리인가? 새누리인가? 아, 그거는 왜냐면 법적으로. 이거 잘못됐네. 잘못된 게 아니라 돈 법적으로. 버는 것에 수익이 없어. 세금을 안 내. 그렇게 하시죠. 여야 합의됐어요. 합의는 됐습니다. 여야 합의되고 정부도 오케이 하고. 근데 그게 되면 정부는 이제 거래세. 왜 만드는 거야, 그럼 이거를? 거래세는 좀 힘들고 양도. 증권거래소 먹고 살라고? 유동성을 풍부하게 해준다니까요, 이게. 이게 있음으로써 현물 시장이 큰 거 예.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확실한 거야? 예. 외국인이 10조를 투자하고 싶은데 현물만 있으면 만약에 그 10조를 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선물 시장이 있음으로써 해지를 할 수 있으니까 더 많은 자금이 들어오는 거는 긍정적인 효과죠. 사전상품 시장이 있어서. 좋았다 나빴다 하네. 저를 국회로 보내주세요. 네. 세금 과세할래. 네. 이미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등 축하드리겠고요. 다음 달에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 돌직구 시간인데요. 우리 지금 막 선물 얘기했잖아요. 네네. 선물 얘기했고 여러 네. 가지 얘기했는데요. 중국 있잖아요. 중국. 네. 상해 종합주가 지수 차트 한번 봐주세요. 상해 종합주가지수 차트요? 상해. 네. 좀 띄워봐 주세요. 어저께가 3년 4개월 만에 최고치가 났거든요. 그래서 2,700까지 갔다가 돌파했다가 좀 밀리면서 끝났을 거예요. 오늘 어떻게 됐는지 좀 보고 싶네요. 중국 상해가 이게 안 나오네. 왜 안 나와? 나오지. 상해 종합에 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잠깐 보겠습니다. 화면 좀 잡아주세요. 자. 응. 양봉이 8개가 나왔었네요. 화면 좀 잡아주세요. 네, 어저께 그래서 오늘 아침에 출발이 좀 플러스에 마이너스요. 오늘 일단 지금 마이너스 출발했습니다. 마이너스 뺐다가 지금 플러스 네네. 올라가고 있는데요. 여기 있죠. 거래대금 있죠. 거래대금 좀 네. 봐주세요. 거래대금. 그러니까 금요일 거래대금 거래량. 거래대금이 나올 수 있어요? 거래대금 아마 안 나올 겁니다. 거래대금이요? 네. 거래대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입니까? 거래대금이요. 중국 사상 최대는 물론이고요. 사상 최고는 물론. 일간 기준으로? 네, 일간 기준으로요. 네. 우리나라 돈으로 126조 정도 나왔을 겁니다. 126조 원 정도인데요. 지금 이제 월간으로만 놓고 봐도 지난 이제 10년 지난 이제 2005년도 이후 시장에 대한 쪽으로 보더라도 월간 기준에서 사상 최대 거래량이 일단 나왔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 놓고 보게 되면 일단 후광통신에 대한 영향 이게 뭐 국내에서는 미지근하다고 하는데 일단은 뭐 중국은 뜨겁네요. 보세요. 7,100억 위안이 나왔고요. 네네. 한국 돈으로 126조 원. 우리나라에 요즘 6조 정도 하죠. 네네. 하브로야. 코스피가 다 6조인데 우리나라에 몇 배야? 20배가 넘는 거죠. 글로벌 사상 최대입니다. 글로벌 사상 최대. 유사일에 3,000년이 아니라 10,000년 만에 최대치가 났어요. 그러니까 유사일에 최대의 거래대금이 중국에서 났습니다.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후광통 시대 열리면서요. 네. 반짝 관심을 모았잖아요. 네. 여기저기 떠들었는데 실제로 하시는 분은 많지 않아요. 근데 알게 모르게 지금 중국 시장은 여전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키움증권은 행복한 거죠. 왜? 우가 있어. 이재석 전문가가 계시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이재석 전문가 좀 자주 좀 모셔야 되는데 워낙 바쁘셔갖고 못 모시고 있는데요. 11월에 10.8% 올라갔거든요. 근데 보면은요. 중국 성장률이 분명히 뭐 둔화되고 있다 뭐 얘기하잖아요. 뭐 7% 초반이라 또 얘기하지만 7% 가는 나라가 또 있겠냐는 거죠. 그잖아요. 그리고요. 네.
여전히 성장 매력을 여전히 보셔야 됩니다. 도시화율이 50% 중반에 불과하고요. 우리나라 30년 전이죠. 중국도 결국 우리나라 90% 수준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관련된 소비가 늘어나는 건데 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내 화장품 주식 올해 보여줬잖아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지금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관련주의 상승과 해서 계속 이어지냐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다. 이해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궁극적으로요. 중국도 자기네 메이커 있죠. 네. 그리고 자기네 메이커. 그리고 자기네 브랜드가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언젠가는 중국판 아모레퍼시픽이 나오는 거죠. 네. 그게 당장일지 10년 후에 할지 20년 후에 할지 모르지만 맞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화장품이라든가요. 예? 의류, 자동차 다 마찬가지예요. 언젠가는 자기네 브랜드 다 가는 거죠. 그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미 우리나라보다 앞선 애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나라보다 앞선 애들? 네, 앞선 일본이죠. 네? 일본. 아니, 뭐. 앞선 업종 있잖아요, 중국에서도. 아, 그쵸, 예. 인터넷이죠. 인터넷. 인터넷만 세계 최고잖아요, 지금. 그쵸, 네. 그게 보면 알리바바, 네. 텐센트, 바이두잖아요. 네. 그런 애들이 이때 보면 지금 우리 중국 내 무대가 아니라 자기네 전 세계를 향해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걸 조금 이해를 하셔야 좋겠어요. 그런 관점에서 자꾸 알리바바가 뭐 SM이다, 뭐 알리바바가 텐센트 어쩌다 얘기 나오는 거고, 아까 얘기했지만 텐센트도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중국은 거기다가 각종 정책적인 혜택을 계속 주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여러 가지 뭐 찾아보시면 아시겠는데 뭐 5대 시책, 10대 시책 그런 거 등등등등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점을 계속 보셔야 되겠다. 그래서 뜬금없는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시면 한국이랑 우리나라 같이 비교해 보면 특히 7월이 확 바뀌는 게 알 수 있어요. 확 바뀌는 게. 네. 근데 나중에 기회 되면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시장을요, 중국의 그래프를 우리나라랑 동시대에 그리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나중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찾아서 만들어 드릴게요. 이성원 대표는 말하면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똑같은 시대 논리로 지금 예를 들어서 2000년부터 2015년에 그래프를 그리면, 네. 밑에 한국은 똑같은 X축에서 1990년도부터 그러면 맞는다는 얘기예요. 1990년. 그리고 그렇죠. 1993년 이후에 어떤 업종이 올라가는 걸 잘 보셔야 돼요. 일단은 개방이 시작이 되고 나서. 그렇죠. 네. 네, 개방 이후 어떤 산업, 그리고 스타업마다 다 틀리지만 그걸 종합주가지로 딱 보일 수가 있거든요. 누가 만들어 놓은 애가 있을 텐데 제가 찾으면 내일 또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제가 지금 증권사에서는 그런 것만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많이 올랐다는 거 하고 또 하나가 답답한 게 한국 시장은 뭐 지금 뭐 깨진다 어쩐다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왜 자꾸 직구를 물건만 직구할 게 아니라 주식도 해외 직구 하는 거. 특히 딴 데가 아니라 키움이잖아요. 키움은 국제영업부 있잖아요. 김세한 대리도 있고, 뭐 이제서 저 전문가도 계시잖아요. 네. 그런 쪽에 좀 우리 관심을 갖고 또 보셔야 되겠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어쨌든 뭐 사상 최대 거래대금이 일단 나오고 있으니까 국내에서 돈이 없으니까 지금 후광통을 못 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차명거래법 실시 이후에 너무 물고기가 너무 맑아도 어제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사실 만난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네. 술 먹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자꾸. 술 마셔도 돼? 어제 술 안 먹었어요. 어제 술 안 먹었고. 보면은 이제 왜 이제 경기가 위축이 되는가. 너무 맑은 물을 이렇게 추구하려다 보면 경기가 위축이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있는 사람들은 다 뭐 그게 법이 바뀌든 말든 알아서 잘 피해 다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책에 대한 쪽에 대한 왜 일단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차명거래법 실시 이후에 은행권에서 빠져나간 5만 원권이 88조라고 합니다. 88조. 5만 건 다 빠져나간 거죠. 88조가 빠져나갔으니까. 근데 이제 그만큼 이제 차명거래에 대한 쪽이 싫었던 거고 주식시장에서 최근에 이제 급락 나왔던 기업들 이런 것들이 이제 차명거래에서 좀 빠졌던 것들이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막 나오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너무 맑은 그 물고기 그러니까 지금 방송으로 적합하지 않은 내용들이 너무나 많아서 제가 뭐 정확하게 이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정부 정책에 대한 쪽에서 일단은 뭐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약간 너무 이렇게 그 맑은 거를 추구하려다 보니까 경기가 오히려 죽는다. 오늘 이성원 대표는 이제 붙잡아갖고 감독을 신교를 해야 될 것 같아. 저는 완전히 반대로 생각해요. 디스 좀 해줘, 오늘 신나게. 저는 그렇게 요즘 이슈가 되는데 저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저는 뭐 제 이름 누가 빌려가도 상관없어요. 돈만 저한테 주면 되니까.
차명금지법인가 뭔가 나왔다며. 네. 제 이름 누가 써도 상관없어요, 저는요. 제가 줄 돈이 없으니까. 네. 제가 받으면 되죠. 뭐, 5%, 10% 1년 동안 사용료 주면 내가 네. 언제라도 빌려드릴 마음이 있는데. 네, 근데 그리고 이제 그 이슈가 된 거, 유가가 다시 80불 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유가에 대한 전망에서 어제도 뭐 누구는 30불 간다, 누구는 40불 간다, 누구는 60불 간다. 아주 그냥 지 맘대로예요. 전망하는 게. 유가 얘기는 2부 시간 할게요. 2부 시간에? 시간이 걸려. 네. 1부 시간에는 요거 마지막 좀 해드릴까 예, 말인데요. 아, 블랙 프라이데이에 관련된 거 몇 가지 좀 더 네. 말씀드리면 할 것 같다. 이게 여기서 보면 재미나는 게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보면 애플이 이제 박살 났잖아요. 네. 작년 6%까지 빠지다가 이제 좀 또 하다가 이제 약간 3% 3%로 하라는 났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애플이 장대 밑에 꼴에 이렇게 다른 게 나왔죠. 애플 나왔는데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죠. 화면 보여주세요. 예. 네, 화면 보여주세요. 예. 애플이죠. 네. 네, 그러면 이거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그럼 애플 얘기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요 세 번째 그거 있죠. 블랙 프라이데이 위너 앤 루저 좀 잡아주세요. 블랙 프라이데이 위너 앤 루저요? 네, 이게 뭐냐면 많이 팔린 놈 적게 팔린 놈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왜냐면 애플은 다 들으셨을 거잖아요. 네. 애플이 지금 모건스탠에서 투자 의견 좀 내렸거든요. 그것도 좀 말씀드리겠지만 그게 뭐 내부적으로 들으면 그런 건 아닌데요. 네. 블랙 프라이데이 제일 많이 팔린 것들이 어떤 거냐. 예를 들어서 품목별로다. 이거 화면 확 키워주세요. 이게 네. 나는 실망했어 이 뉴스 보고. 이건 뭐 지금 마켓아치에서 이런 되도 않는 그래픽 이걸 썼어. 이거 키워도 소용이 없어요 이게 문제가. 뭐요? 워낙 원본이 후져서. 엄마 후졌다고? 예. 좀 봐주세요. 그거 딱 보시면은요. 예. 10개 중에요. 7개가 태블릿이랑 TV입니다. 애플 아이패드 1위, 네. 그 다음에 엑스박스 1, 그 다음에 플레이스테이션, 일단 게임기가 일단 2, 3위. 게임기가 2, 그 3위고 다음에 나머지는 TV, BGO TV. 이건 이미 뭐 예상이 됐던 거고. TV고요. 에머슨, LED 그것도 HD TV고. TV, 그 다음에 아이패드 에어 2. 아이패드 에어 2 16기가짜리. 그 다음에 이건 뭡니까? 이거 큐릭이라고 큐릭 좀 더 얘기해 줄게요. 예. 네, 그 다음에 애플 아이패드 미니. 네. 그 다음에 에머슨 TV. 네. 그러니까 아이폰, 아이패드 에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10개 중에 7개가 태블릿이랑 TV고요. 네. 태블릿은 전부 다 아이패드가 다 싹쓸이 했어요. 네. 특히 이번에 보면 아이패드 이번에 에어 2의 그 16기가가 네. 399불인가 팔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살까 말까 하다가 저는 64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샀어요. 이번에. 아이패드 에어 2? 애가 499불. 우리나라에서 지금 65만 원 한다는 거. 네. 할 거라는 거. 제가 샀는데. 여기 보면 나오네. 아이패드 에어 미니가 249불. 삼성 40인치 TV가 320불이었는데도 안 사갔단 말이야. 이거 코스트코에서 1등 했죠. 코스트코에서는. 이거는 그 매장별로 1등. 매장별 1등. 예, 매장별 1등인 거고, 아까 보여드린 거는 전부 다 나오는 건데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IT기는 이번에도 엄청 많이 팔렸어요. 왜냐면 그런 쪽으로 많이 가는 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내년에도 똑같습니다. IT기에 제일 많이 사는데, 여기서 이제 참고적으로 아셔야 될 게 아까 궁금한 게 있잖아요. 큐리그 브루잉 시스템 그런 게 있잖아요. 큐리그, 이거 뭐야? 네. 딱 보면 이제 어떤 사람들 뭐 잘 모르면. 술 뭐 만드는 거야? 뭐 맥주? 이게 아니라 큐리아가 뭐 또 젊으신 분 좀 트렌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게 엄청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커피 머신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단일 품목이니까 그거 뭐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큐리그 찾아보면 아십니다. 우리나라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더치커피 만드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커피 메이커인데요. 네. 큐리그 캡슐 커피 만드는 게 있어요. 나 그런 거 싫더라. 네. 아니, 실컷 말건 미국 애들 엄청 쓰죠. 그래서 그게 IT가 많이 팔렸다는 거예요.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왜 모건 스탠리가 왜 이렇게 했냐는 거죠. 왜 했냐는 건데 이 부분을 보면 무슨 펀더멘탈로 봤다는 게 아니라고 회사 측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성이 아니라 정량적을 평가하는 애들이 모델 포트폴리오 하는 애들이 기존에 4%에서 3% 줄인 겁니다. 예? 네. 이거 왜 줄였냐 그러면. 그래서 그게 뭐냐면 얘네들이 자기네들이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80% 올라갔고 그러니까 많이 올랐으니까 얘네가 물량을 비중을 줄였다는 거예요. 늘 한다는 거예요, 자기네가요. 네. 그래서 이번에 펀더멘탈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하는 애들이 포트폴리오 조정하는 애들이 했을 뿐이다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걔네들 하도 뭐라 그러니까 자기도 애플워치 살 거야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커멘트 하는 애들이요.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IT기가 올해도 팔렸다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는데요. 시간이 약간 모자라는데 제가 오늘 하려던 얘기, 요번에 왜 전 블랙데이 매출이 줄었는지에 대해서 우리 투자의 시사점이 있거든요. 네.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이제 2부 시간에 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건 시간이 더 걸려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이성원 대표랑 같이 이제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갖겠고요. 오늘 뭐 주식으로 좀 들어가서요. 조선주 반등하고 있는데요. 대우조선 반등하고 있잖아요. 네. 조선주 어떻게 봐요? 조선주는 뭐 계속 박스라고 저는 이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지난달 9월달, 10월달에 급락했던 거는 좀 오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바를 좀 했고. 그럼 다 조선, 철강, 화학 마찬가지야 지금? 네, 너무 오바를 했고 이제 회복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실적 개선, 그러니까 그 유가에 대한 전망에 대한 쪽에서 유가가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오는 게, 그러니까 유가의 전망에 따라 달라질 텐데, 어쨌든 간에 여기는 이제 최악의 상황을 반영한 그런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조선주는 에코10 쪽에서 일단은 좀 긍정적인 흐름이 있다라는 거. 인도량에서 1위를 했던 게,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구나라는 뉴스를 한번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왜 중국 그 선박에 대한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죠? 뻥연비. 그 문제를 한번 지적을 해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최근 유가가 이제 여기서 65불대에서 추가 하락이 없다라면, 조선주나 뭐 정화조도 여기서는 추가 하락에 대한 쪽은 상당히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다만 이제 올라갈 거냐에 대한 쪽에서는 저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GS건설하고 삼성 엔지니어링의 흐름을 봤듯이, 뭐 삼성 엔지니어링 합병에 대한 이슈 때문에 급락이 나왔으니까 좀 제외하고, GS건설을 보게 되면은 이게 큰 이제 박스에 대한 흐름에서 계속 가져가잖아요. 네네. 이런 흐름에 대한 쪽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실적 개선에 대한 쪽을 계속해서 그 살피기 위한 시간에 대한 고난의 행군이 지속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늘 1부는 여기서 하겠고 2부는요. 그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뭐 매출이 줄어들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줄어드는지 그거에 대한 하나의 의견. 네. 그래서 바로 그거에 관련된 주식이 뭔지까지 찾아보겠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네. 그래서 그 얘기 제가 오늘 사실 이거 하나 얘기하러 왔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같이 들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유가에 대한 왜 애들 또 다시 올라간다고 얘기하는 애. 걔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게 또 유명한 애거든요. CB 파트너스라고요. 힘센 헤지펀드하고 이런 애들입니다. 근데 지네 맘이야, 전망들이. 전망인데 나름 또 근거가 있는 애들 썼기 때문에요. 네. 그거 우리 같이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 갖겠고요. 레포트는 제가 또 나름 좋아하는 거죠. 펑찬산. 네. 펑찬산 하면 아셔야죠. 필라코리아. 네, 필라코리아 얘기. 그리고 진정한 엔화 약세 수혜주는 대한민국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생각을 믿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혀. 그래서 요거까지 해서 하나 투어인데요. 같이 얘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 뵙겠습니다. 네, 마켓 11 2부 시간인데요. 1부 마감할 때랑 뭐 10분 정도 네. 지났는데 큰 변동이 없죠? 그나마 좀 시장에서 이 제약주들이 좀 오늘 좀 선방하고 있는 거. 그래요? 특징적입니다. 오늘 이제 광동제약이라든가 LG생명과학. 내가 좋아하는 건 LG 하나인데. LG생명과학 지금 양호한 형태에 대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LG생명과학. 좋은데? 네, 양호한 형태에 대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시장에서 좀 방어적인 성격, 그러니까 지금 삼성에서 이쪽 안 한다. 그러니까 뭐 헬스케어에 대한 쪽을 메디슨으로 넘긴다라는 얘기 나오니까 이쪽이 빠지고 또 이제 제약 쪽에 또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뭐 이런 흐름이 좀 전개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바이오시밀러 관련주는 뭐가 있어요? 바이오시밀러 관련주에 대한 쪽들은 그게 비트 아니야, 그게? 아니야?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바이오시밀러 쪽 관련된 게 많아갖고 왜? 100%가 너무 많아요. 이상한 회사. 네. 유명했던 회사가 네. 바이오시밀러 이런 거죠? 네네. 그거 말할 게 없네. 100%가 많아서 그쪽은 언급할 게 없습니다. 그렇죠. 네. 예고해드렸던 대로 블랙 프라이데이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이게 전 이걸 보고 나서 역시 우리 이승원님은 대단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주겠습니다. 요 일단 화면 좀 잡아주겠는데요. 두 번째 거부터 잡아주세요. 어떤 거요? 네, 거기 이런 선물 주고받는 것은 불법이다. 그거요? 네, 우리 왜 웃어요? 그거는 우리나라에서도 불법이야, 그거는. 근데 네. 제가 자기 얘기하는 거랑 네. 이거는 뭐 주시랑은 큰 상관없는 거 맛보기를 보여드렸는데 이건 CNN에서 나온 화면인데요. 맞죠? CNN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아까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한번 화면 좀 보여주세요. 네, 여기 지금 잡았습니다. 화면 좀 잡아서 우리 피디님, 친절한 피디님. 예, 여기 보시면 이런 선물들은 주고받지 말라는 거야. 이거 이승원 대표가 좀 설명해줘. 슬슬 넘기면서.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주고받지 말라는 거. 벌써 딱 봐도 딱 일단 양말 들고 있지 않습니까? 양말 들고 있고요. 자, 이거 뭡니까? 딱 보면은 향초. 향초. 그쵸. 이거 뭐 이런 거 주고받으면 욕 먹는답니다. 네, 이게 받으면 뭐 좋긴 한데. 욕 먹고 이거는 바로 재활용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는 괜찮냐면 음식점에는 괜찮아요. 음식점에는. 음식점 하시는 분? 네, 음식점 하시는 분들은 왜냐면 이제 그 냄새 제거라든가 이런 건 괜찮고, 그리고 이제 그 호라비가 있는 골방. 이런 거 괜찮습니다. 아니면 이제 담배 많이 피시는 분이 있는데, 이런 데는 괜찮은데, 일반 가정집에 이거 이제
봐서는 이제 그렇게 크게 애들을 불장난만 하지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그 싸구려 이제 이 세트, 피역 세트, 내자 피역 세트 이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거는 또 받아도 이렇게 잘 선물이 안 되는 거다. 봐도 이게 괜찮은 거면 좋은데 싸구려 이런 거 벨트 이런 거 하지 말아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거기 참고적으로 안 쓴다는 얘기죠. 이승원 대표는 이제 그림만 보고 얘기하는데요. 아까 그 향초라는 거가 이런 거예요. 향초뿐만 아니라 뭐든지 냄새 나는 거 있죠. 뭐 버블베스라든가 이런 거 듣는다. 향수 이런 쪽도 마찬가지인데 냄새는 민감하다 사람들이. 그래서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고요. 예, 다음 거요. 자, 그다음 거 쭉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쭉 보게 되면은 이거 뭡니까? 이거는 공짜로도 줘요. 근데 올해 키움증권 왜 안 줘? 아, 주겠죠. 그러니까 키움증권 다이어리 나왔을 텐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선물로는 주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중규직이라 안 준대. 아, 중규직이라? 중규직이라. 중규직도 아니지 않나? 몰라. 우린 계약직이죠. 계약직. 중규직이 아니지. 중규직은 계약서가 없어야지. 우린 계약을 쓰잖아. 아, 쏘리. 우린 중규직도 안 돼. 우리는 그냥 비정규. 비정규. 비정규죠. 네, 계약직. 오케이.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보게 되면 이거 뭡니까? 우리 제일 싫어하는 액자. 액자. 이거 액자인데 자기 사진이 들어간 액자는 생큐야. 괜찮은데 그냥 액자만 픽 주는 거 있죠. 거의 99% 재활용 냉담도 돼요. 딴 사람도 준대요. 그렇죠. 그다음에 쭉 보게 되면 이거 뭡니까? 이거 이상한 인형들. 그죠? 이런 거.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거죠. 그 할러데이 할 때 데코레이션 하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 별로 이렇게. 그 1년 동안 잠깐 쓰고 마는 거잖아요. 그걸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무슨 얘기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괜히 쓸데없는 그 스카프나 장갑 이런 것들 있잖아요. 벙어리 장갑.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 아, 근데 큰일 났어. 왜요? 와이프 거 주문했는데. 벙어리 장갑. 벙어리 장갑.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걸 하시면 어떡해. 그래갖고 내가 이거를 마저 안 보여주려고 했는데 이거 알아갖고. 취소하려고 했거든? 아, 진짜로. 아침에 취소하려고 딱 봤더니 내가 그저께 했거든? 친절하잖아, 대한민국은. 팀원에서 샀거든? 출발했습니다. 아, 짜증나. 아, 이거 나름 좋은 거, 내가 딱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야. 카셀 바작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싸게 나왔어요. 팀원에서. 주말 한정 특약해서 엮여갖고, 그 와이프 당연히 낚시해. 와이프 거라 내가 2개 샀는데. 아, 어떤 분이 쓰네. 저런 여자를 선물해주면 좋겠다는데. 아이고, 그래도 이건 그냥 맛보기로 보여드린 건데요. 이제 돈 된 얘기 드릴게요. 우리끼리 한번 얘기해보죠. 시청자분들. 이승원 대표. 블랙 프라이데이 왜 매출이 줄었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냉정한 판이야. 일단 계절적인 요인도 있었고, 지금 이제 뭐 북미 지역에 얘기했었잖아요. 날씨가 좀 안 좋았다. 그리고 또, 그러니까 하나가 이제 그 흑인 그 사건. 소요. 소요. 무슨 퍼머? 어쨌든 그 사건에 대한 영향도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불매 운동도 막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영향에 대한 쪽도 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영향들이 이제 온라인 쪽 매출 증대에 대한 쪽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다른 요인이 또 있었습니까? 맞죠. 온라인은 매출은 온라인이 할인폭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좀 매출 전체 숫자를 나타내는 것도 있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교통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꼭 그렇지 않다는 주장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냉정한 판이잖아요. 다 조사하는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럼 뭐로 하냐면 휘발유 판매로 알고 했었잖아요. 금액을 해야 돼 양보매 알잖아요. 우리가 또 서비를 해봤더니요. 전체 국민 중에 하여튼 4,300만 명인가가 정확한 수치 모르겠는데 잠시 후에 보여드릴 수 있어요. 4천 몇백만 명이 작년보다 더 많이 이동했다는 거예요. 운전을. 그래서 얼마 이상이 미국 국민 몇 명 이상이 50마일인가 60마일 이상. 그러니까 60마일이면 거의 90km를 이동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날씨는 일부 지역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동은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된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즐겼다는 거예요. 쇼핑보다. 그래서 심지어는 똑같은 장소에 갔는데 작년에 똑같은 시기에 주차장 찾는데 30분 걸렸는데요. 올해는 3분 만에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시기에 갔는데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이 붐비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여기 흥미로운 부분이 들어갑니다. 이승원 대표도 있고, 이승원 대표는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느꼈고, 저희 방송국의 작가들이 느꼈는데, 위원님, 아이패드 사셨어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살라 그랬는데, 기가 막힌 거야. 이거 좀 봐주세요. CNBC 사례인데요. 이게 뭐냐면, 제목부터 맞죠, 제목. 제목은 뭐라고 써있어? 소매업자들이, 이 모바일 이거를 준비하지 못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건 난 정말 이승원 대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승원 대표가, 저희 방송에 이승원 대표가 없었으면, 제가 다른 두 남자 데리고 했으면 이건 안 되는 거야. 이승원 대표 있었고, 이건 행복해 여기셔야 되는데요. 500원입니다. 진짜로. 500원이세요? 저도 베스트바이를 자주 들어가거든요?
네. 다운된 적이 많았어요. 네. 그 저도 느꼈었거든요. 느꼈어요? 자기는 안 해봤는데 저 모르겠지만. 베스트바이는 접속 안 했습니다. 전 베스트바이도 현도 네. 있거든요. 현도가 네. 해놨거든요. 네, 네. 근데 저희 작가도 다운됐다는 걸 느낀 거야. 근데 여기를 딱 하는데요. 베스트바이뿐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또 어디 갔냐면 풋라커 이게 신발 네. 파는 애들이거든. 우리나라 같은 ABC 마트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것만 많이 파는 애 있잖아요. 그 풋라커 하는 애들 신발 파는 거. 네. 네. 또 보면 카벨라 이런 애들 있어요. 네. 이런 애들도 느꼈다는 거예요. 베스트바이고 딱. 예. 베스트바이 영원했었어요. 그래서 네. 들어가려고 안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게 많았거든요. 네. 이게 네. 그래갖고 이걸 또 냉정히 또 계산하는 애가 있어. 여기서 4에서 적게는 4에서 많게는 8%까지 매출에 차질이 났다는 거야. 왜냐하면 또 그렇잖아. 이성 대표도 짜증나면 안 해요. 딱 그 말이 여기 나오더라고. 네. 그러니까 자기는 글로벌한 투자자야. 네. 글로벌 투자야. 안 해. 짜증나면. 짜증나서 안 들어갔다는 거야, 애들이.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 얘기 딱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비판을 누가 하냐면 네. 이번에 보면 온라인이 전체로 22% 늘어났는데 네. 모바일이 또 60%가 늘어났다는 거잖아. 사이버 먼데이 매출은 아직 집계가 안 됐죠. 이제 나오겠죠. 내일 오늘 저녁에 나오겠네요. 아니 사이버 먼데이까지 전체 이제 나오기 시작할 것 같은데. 이제 나오기 시작하겠죠. 네. 오늘 밤 나오겠죠. 네. 보면 여기 보면 제목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제목으로 네. Retailers want prepared for mobile surge. 이게 뭐야? 결국은 서버가 떨어졌다는 얘기야. 그쵸. 서버가 떨어지고 이게 전체 통신사 얘기는 안 나오지만 이게 결국 데이터 트래픽이 커졌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슨 트래픽? 데이터 모바일 무슨 트래픽? 데이터 트래픽. 온라인이 아니라 무슨? 모바일 트래픽이야. 모바일 트래픽 관련주가 뜨더라 계속 우리 시장에서도. 그렇죠. 오늘도 파이오링크라든가. 그 다시 한번 봐요. 뭐 어떤 거 있다고 다시 한번 얘기해줘. 파이오링크 뭐 다산 네트워크 다시 한번 설명해줘. 이거 또 설명해. 또 설명해줘야 돼. 힘든데. 진짜 해줘야 돼. 왜냐면 모바일 관련주에 대한 쪽들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네트워크 장비 쪽들, 뭐 파이오링크 아니면은 다산 네트워크스 이런 것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모바일 쪽에 트래픽이 증가하게 되면 잠시만요. 네. 성난 엉덩이님이 말씀하잖아. 자세히 설명 부탁드린다. 네. 그리고 여기 또 봐요. 다시 봐요. 장짜게라님. 아마존도 잠깐 접속. 제 말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야. 제가 다 해보는 사람이잖아요. 네.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 모바일 트래픽이 증가하게 되면 엔텔스가 있는데, 이게 엔텔스 같은 경우는 엔텔스는 윤종빈이랑 비슷한 사람. 예, 예. 근데 이제 기업이 일단은 저거가 되고 나서야 이제 되는 거라 좀 시간이 걸린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그 전에 이제 우리가 뭐 기가레인도 이렇게 좀 분류를 했었거든요. 근데 기가레인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사물 인터넷 쪽에 좀 더 가깝다. 오이는 뭐야? 오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이도 얘기 많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오이 솔루션 같은 경우도 레포트가 쏟아져. 네, 오이 솔루션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오이 솔루션 같은 경우도 이 장비 트래픽 분산용을 또 만드는 쪽이라 오이 솔루션까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장비 하드웨어 쪽에서는 좀 이렇고요. 우리가 이제 그 광고 쪽에서는 나스미디어, 그러니까 모바일 트래픽이 많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러니까 구글 에릭 슈미트 회장의 가장 큰 지금 구글의 문제가 뭐냐라는 화두를 던졌을 때, 이 모바일 트래픽에서 지금 더 나온다. 구글도 트래픽이 모바일이 더 나오는데 광고에 대한 수입 비중은 지금 PC 쪽이 더 높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모바일 쪽에서 그만큼 트래픽만큼 광고 수입을 걷어낼 것이냐. 이게 이제 가장 큰 그 구글이 당면한 과제라고 했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나스미디어가 좋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나스미디어도 그런 광고 노출하는 거 있잖아. 네. 나스미디어 올라? 요새? 나스미디어도 요즘에 살아있더라. 예. 나스미디어 엄연히 살아있어요, 오늘 얘가. 뭐 조정이긴 한데,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 변동성에 대한 흐름을 놓고 본다라면 아주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흐름을 놓고 봤을 때 나스미디어 이런 기업들이 왜 좋을 수밖에 없는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얘기해 주는 보세요. 것 같습니다. 저 좀 잡아주세요. 대표님. 네. 이게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이게 개별 주식 하나 급등하 급락하 이런 데 신경 쓸 때가 아니야. 그런 거는 그런 방송은 솔직히 많아요. 그런 거 관심 있으면 뭐 저희 방송도 있잖아요. 저희 방송도 있고 한국경제도 있고요. 그런 개별주 많이 하는 토마토 뭐 이런 데 있죠. 토마토도 네. 있고 학스넷도 있고 뭐 이 토마토 다 있잖아요. 이데일리도 있잖아요. 서울도 있고 뭐 한두 개가 아니야. 그리고 아프리카 TV의 수많은 개인 방송들 있죠. 증권 방송. 네. 그렇지만 진정하게 인사이트를 주고 진정하게 이런 아이디어를 주는 방송은 우리 전지현님을 모시고 하는, 그리고 이성훈 대표와 함께하는 두 남자 쇼에 우리 마키레븐만한 게 있다 없다? 없죠. 없는 거야. 진짜 없어요. 진짜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저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시스코 파트너스라고 해갖고 링네트가 이제 100%가 아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링네트가 100%갖고 여기서 말을 못했었는데 링네트 같은 기업들, 그러니까 시스코 파트너거든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미국에서는 주식을 보게 되면 시스코의 주가가 급등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몰라. 그 시스코 같은 네트워크 장비주들인데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이제 계속해서 좋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링네트 같은 기업들까지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이 최근에 미국과 중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 네트워크 장비에 서로 자료가 유출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거 갖고 서로 막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해킹을 했네 안 했네, 뭐 해킹 코드를 심어놨네 안 했네 이거 갖고서 이제 싸움 박질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장비주들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 장비 뜯어내고 미국에서는 다시 미국 장비 꽂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미국 장비 뜯어내고 중국 장비 다시 갖다 꽂고 있고 뭐 이런 그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쪽 부품 수요에 대한 쪽은 뭐 그런 것들까지 정치적인 싸움까지 또 감안이 된다라면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십니다. 저희 방송에 저는 이제 그 이성원 대표한테 이제 이건 우리끼리 하는 얘기인데요. 어떤 분이 저한테 학령 오빠가 그러면서 슈퍼갑입니다까지 얘기하고 약간 오버하는 말씀 해드리면 저희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해외 소식이나 이런 인사이트를 드리는 거가 좀 빠를 겁니다. 왜냐하면 어저께 저한테도 그러잖아요. 이성원 대표가 우리 방송 보고 많이 쓰나 봐요. 그렇진 않겠죠. 뭘 우리까지 많이 보겠어요.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뉴스가 될 만한 건 저는 그냥 내용을 슬쩍 보고 알잖아요. 핵심만 보는데요. 이게 기사화되고 TV까지 나가려면 다 분석도 하고 번역도 다 깔끔하게 해야 나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었죠. 아마존에 제가 로봇들 보여드렸잖아요. 이번에 물류할 때 많이 나온다. 드론 얘기하니까 요즘 보면 어저께 보니까 우리나라 대형 뉴스 그 네이버 이런 데는 그런 뉴스가 뜨더라고요.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요. 물류 관련주 주목해야 된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화면까지 보여드리겠는데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영상을 보여주세요. 영상을 틀어주세요. 네, 영상을 키워주세요, 그냥. 영상이 이게 좀 네트워크가 느려서 영상이 조금 시간이 걸리는. 그래도 봐야 돼. 이건 봐야 된다. 네. CNN입니다. 출전은 CNN. 제가 당장은 무슨 아프리카 TV 이런 것이 아니야. 뭐야? CNN. 이거 SFA가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이 아저씨가 끝까지 내 말 듣고 해야지, 사람. 지금 짜증나네. 화면 좀 지워주시죠, 이제. 말이 안 나오니까, 이거 빨리 해결해야 돼. 이것도 제가 또 리얼타임으로 약간 통일도 되는 남자거든, 내가. 소리가 안 나오잖아. 자랑질 해야 돼. 꺼져. 이제 다 됐어. 다 됐어요. 알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잘 보세요. 이 방송 보면 다른 건 재미가 없어서 못 본대. 맞죠? 다른 건 재미없을지 모르지만 쉽게 얘기해서 돈은 안 된다. 다른 거는 돈이 안 돼. 자, 돈 되는 거는 이거 끝나고 1시에서 2시까지 나오는 이성원 대표가 출연하는 오후 방송 그리고 밤 12시에 술 마신 사람이 회사 하고 있는 꼼꼼짝한 돈이 돼요. 나머지는 돈 되는 게 별로 없어. 냉정히 말씀드려서. 그리고 아침 7시 50분부터 8시 술 마시는 사람들 8시 5분까지 제가 잠깐 나오는데 그건 약간 돈이 돼요. 제가 많이 얘기하니까요. 근데 장중에 시작할 때는 제가 다 말씀드리면 8시 55분부터 9시 한 10분까지 제가 나오거든요. 그때 보시면 돈이 약간 됩니다. 약간 그런 재주가 제가 있는데 여하튼 그건 그렇고요. 제가 이게 왜 말씀드리냐면 이걸 또 비판적으로 쓰는 애들이 있어요. 작년에 아마존이요. 블랙 프라이데이 딱 하는 날 뭘 발표했냐면요. 드론을 발표했어요. 올해는 이 로봇을 2번 썼다는 거거든요. 허핑턴 포스트 아시죠? 허핑턴 포스트 딱 들어가면 지금 이거 엄청 신랄하게 까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면 이슈를 만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마존이요. 제가 말씀드린 건 한국 허핑턴 포스트 안 나와요. 근데 제가 볼 때 허핑턴 포스트가 한국판은 한겨레에서 같이 하잖아요. 내일 정도에 그 기사가 번역된 기사가 나올 겁니다. 허핑턴 포스트 영문판 보면 제가 말한 게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것까지 다 보는 친구죠. 비판적인 시각도 있어요. 그래서 현실보다는 이슈를 만든다. 현실보다는 이슈를 만들 수 있다. 그런 비판, 이게 허핑턴 포스트에서 그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마존이요, 올해도 또 히트를 쳤는데 작년에 보면 이런 얘기를, 은근히 자랑질들어 이런 얘기를 보여주면서 일초에 작년에 426건의 오더가 나왔다는 거예요. 올해 더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나오니까 사람이 이러면 안 되고 그러니까 기계와 물류하고 이런 얘기 비판적인 시각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뭐 잡이 떨어진다, 줄어든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건 다음 얘기고 중요한 거는 물류 자동화가 내년도에 대형 이슈입니다, 지금요. 이 업계에서. 근데 SFA를 얘기하는 건 이승원 대표 같은 사람이 하는 얘기고 저는 그건 모르겠는데 SFA가 정말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이 물류 자동화가 지금 보면 저도 얘기했지만 애들이 하는 거예요. CJ 대한통운에서 뭐 운송이 좋아진다. 이거는 그거는 솔직히 그거는 그냥 그런 거고 그건 단기 뉴스고요. 진짜는 알리바바 잘 들으세요. 알리바바 그리고 내년에 알리바바가 타오바오의 글로벌판을 만듭니다. 글로벌판 영어판을 만드는 거예요. 그거 아마존, 이베이가
계속 적극적으로 나간다는 게 물류 자동화에 설비에 투자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로봇가 될지 아니면 거기서 그런 시스템이 좀 그런데 SF는 거기 시스템을 만드는 애들이잖아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게 대박 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쪽 비즈니스가. 네. 투자 엄청 합니다. 왜? 지금은 동네 지역 유통망이 깨지고 이렇게 글로벌 유통망이 쓰는 거거든요. 네. 그걸 우리가 한번 보셔야 돼요. 뭘 찾고 있어요? 아니, 지금? 허핑턴 포스트 들어왔더니, 지금 얘기, 응. 그 아마존에서 한번 드론으로 이거 한다, 요 얘기가 있는데, 응. 이게 지금 까는 내용이라 이거예요? 아유, 나중에 찾아줄게요. 네. 제가 없는 말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엄청 까는 내용을 또 허핑턴 네네. 포스트가 썼어요. 네네. 그래서 이게 보면 이게 자기네 이슈를 만든 거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또 드론으로 날라댕겨.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뭐 주식 하나 올라가고 떨어진 거 저는 그런데 솔직히 관심 있어 보여 없어 보여. 별로 없잖아요, 제가요. 네, 관심 없죠. 네, 큰 흐름. 이거 봐. 아우, 신기해. 자기 혼자 보면 뭐야 화면에 안 그러니까, 보이고. 아우, 신기해. 드론이 딱 그렇게 날라갔고. 작년 화면. 작년 화면이네. 그죠? 작년에서 보면. 네. 어우, 막 날라가고 배달까지 해주네. 응. 저기 멀리 가네. 응. 어이구, 멋있어. 진짜 이렇게 되는 거야? 응. 네, 궁금하네요. 정말 이렇게 될지. 그래, 왜냐면 우리 아들이 드론을 사달라는 거 봐서는 드론이 애들도, 지금 7살짜리 애들도 드론이 뭔지를 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될 것 같아, 나는. 왜냐면은 7살짜리 애도 알 정도면. 이게. 이 아저씨 제가 찾아드릴게요. 네네. 이거요, 이거. 제 화면 잡으세요. 이게 지금 4시간 전에 뜬 거예요. 네. 우리 시청자분 행복하신 줄 알아야 돼요. 언제? 나 어저께 아나운서 그죠? 어저께 그 찾으면 뭐해? 내 앞에서. 제기랄, 유이스트 해갖고 했는데, 네. 어저께 거 나왔어. 어저께 거죠? 어저께 네. 오늘 4시간 전에 나온 뉴스 제가 12월 1일. 이게 이거예요. 리얼 리즌 아마존에서 텔링 어서 바이트로 못하는 게 약간의 자기 홍보성이나 이슈 만드는 거다. 그런 비판적인 시각이에요. 허핑턴 포스트 다운 시각이죠. 그래서 모르니까 있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은 너무 좋아 오늘. 네. 그렇잖아. 하여튼 물류 자동화가 알리바바도 핵심이에요. 지금 알리바바. 근데 자꾸 저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이동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영어로 하면 허브거든요. 허브의 자동화입니다. 허브의 자동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쪽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우리나라 주식도 찾고 중국에서 전 모르겠어요. 알리바바의 그런 사업에 그걸 수주할 수 있는 놈이 있다. 네. 그럼 걔가 대박 나는 거죠. 중국 회사건 뭐 미국 회사건 뭐 시스코가 됐건 뭐가 됐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마지막 레포트 바라보기 걸어가겠습니다. 예 대표님. 네. 예 대표님. 네. 펑션사는 여러 번 제가 얘기했으니까 내일 또 봐서 또 해드리는 거 하겠고요. 네. 필라코렘은 지금 해도 올라갈 것도 아니니까. 네. 하나투어 좀 봐주세요. 하나투어? 네. 잠시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투어 말씀하신다는데. 하투어로 됐네, 하투어. 이름이 안 좋네. 이성 대표 이제 자세한 얘기 하겠지만, 제가 하나투어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요. 네. 엔화 약세의 진정한 수혜지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네, 좀 봐주세요. 지금 보게 되면은, 패키지 수요 반등 모객수로 나타난다. 라는 얘기인데요. IBK입니다. IBK인데, 그런 내용은 없고, 지금 보게 되면은, 쭉 보게 되면은, 한중 FTA가 체결되면서, 지금 중국에서도 아웃바운드 여행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하나투어가 2012년도부터 기다리던 호재가 지금 시작이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투어가 그동안에 이제 중국에다 사무소 내놓고 야 한국으로만 이렇게 보내는 거 이걸 못했었는데 이제는 그걸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외 랜드사를 자회사 형태를 보유해온 것도 호텔이 굳이 자회사를 통해 직접 운영해온 것도 이게 여기에 아웃바운드 여행업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는데 이것이 드디어 현실화됐기 때문에 하나투어는 한중 FTA 수혜주로서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하나투어에 대한 실적에 대한 성장 전망 이것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건 네. 이제 레포트 보고 잘 고른 모양인데요. 네. 저는 이제 목표주가 올린 것도 흥미로운데요. 네. 저는 목표 주가가 둘 다 올렸어요. 오늘 두 군데서 나왔는데 신한금융에서도 지금 목표 주가를 상향을 했고 지금 IBK에서도 목표 주가를 상향을 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네. 전 하나투어 주가를 본 적이 없어요. 네. 한 6개월째 본 적이, 1년째 본 적이 없는데 네. 하나투어는 제가 저도 이제 거의 괜찮다고 보는 게 하나투어는 진정한 엔화 약세, 진정한 수혜자 하나밖에 없다는 생각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주위에서 보니까요. 제 이제 리얼 스토리인데요. 저 아는 애들 동창들이 그 여자애들이 있는데요. 예? 중국 가려고 뭐 중국 간다고 그랬었거든요. 네. 단체로 일본을 가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 많아졌어요. 되게 많아요 지금. 그리고 주위에 보면 자기 그 엄마, 자기 저 친구의 엄마도 또 뭐 어디 졸업 몇십 년 만에 하는데 단체 가는데 또 일본 간대. 왜 가니까 애나 약세 때문에 가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하나 또 이런데 단체 여행 하나 또 가잖아요. 그런데다가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나 저는 근데 뭐 그런 걸 떠나서 비행기 회사 별로 안 좋아하는데 문제는 여기 보면 피치 항공이라고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피치 항공. 뭐 제주 항공 이런 것도 엄청 싸게 가는데 일본에요. 피치 항공이라고 일본에 그 유명한 저가 항공이 있었거든요. 저미 항공이 있는데요. 요번에 오니까 바닐 항공이라고 또 생겼어요. 바닐하고 일본 회사인지 모르겠는데 일본에 많이 가요. 일본에 거의 중점적으로 가는 게 일본에 살 거예요. 네, 바닐라예요. 바닐라요. 있을 거예요. 찾아보면요. 네. 며칠 전에 딱 왔어 저한테. 그런데 그 웹에서 왔어. 가보라고. 여기죠. 바닐라예요. 있어? 네. 지금은 89,000원이야. 편도야? 네, 펜도 89,000원. 89,000원인데 며칠 전에 한번 세일할 때 있죠. 왕복 11만 원. 유류 할증료 텍스 포함. 왕복 11만 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네. 예. 이게 뭐냐면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일본을 가는 분위기로 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거는 개별이니까 모르겠지만 단체로 가서 일본 정말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엔화 약세는 지금도 우리나라 약제거든요. 그래서 자꾸 엔화 약세 수혜주 찾는데 저도 이제 말 들으면 엔화 약세 수혜주는 하나투어 정도밖에 없다. 많이 진짜 가고 있어요. 네, 진짜 많이 가요, 주위에서 보면. 그래서 그러면 관련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앞서 나왔던 거 있잖아요. 아이패드. 네. 아이패드 미니 3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미니 3 같은 거가 2까지 2는 그랬는데 3는 지금 막 나왔으니까 모르겠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싸게 사는 나라가 지금 일본이라고 그랬거든요. 품목별로 다 있어요. 어떤 거는 일본에서 싸고, 어떤 거는 홍콩에서 사고, 어떤 얘기 이런 거 합니다. 그래서 맥북 에어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맥북 에어 같은 건 홍콩에 사는데 거기서 중간에 홍콩 대학 학생증 있으면 홍콩 대학 안에서 매장이 또 따로 있대요. 네. 지나가는 애한테 중간한테 야, 네 학생증 잠깐만 보여주면 또 10% 또 할인해 준다네? 아, 진짜로. 네. 그래서 저도 그거 하나 주문해놨어요. 그거 하나 사오라고. 근데 그런 것도 있는데 다 있는데 어떤 데 보면 지금 오늘 현재 어느 품목 어느 가게에서 사면 제일 싼지가 다 해주는 사이트가 대한민국에 있어. 찾아보면 그 매니아들을 보는 거. 그럼 몇 개 사오면 비행값이나 여행비가 다 뽑히는 거거든 지금요. 네. 그 정도 일본이 지금 가까운 나라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행주도 이런 것들도 같이 관심 전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뭐 방사선 째로 가는 건 뭐 알아서도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방사선 째로. 애시당초니 방사선 째로. 이승훈 대표는 안 가지? 안 갈 거야. 애기 때문에 안 가죠. 안 가죠. 네. 근데 우리 조카는 여기 유학을 하니 어떡하냐? 즉 군대 갔다가 내년 3월에 다시 일본 가 동경 가는데 네. 우리 친족한데.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시장은 코스피가 조금 살아나고 있고요. 그런데 결국은 소재주들이 이렇게 좀 반등을 좀 지속해야 되는데 네. 유가 얘기를 다 못했는데요. 유가는 올라가야 된다는 이유, 논리 이런 것들은 제가 내일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다시 시간 갖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시장입니다. 어쨌든. 네, 왜냐하면 변동성이 너무 어마어마해요. 그렇지만 저희 방송 보면 보이잖아. 좀 보여. 좀 보이지? 좀 보여. 근데, 이거 진짜, 보는 사람도 어지러운데, 지금 그 안에서 지금 거래하고 계시는 분들은 정말 멀미날 정도로 롤러코스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함께 계속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